음극재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이쪽에도 납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는 오늘 원준이라고 하는 기업 탐방을 왔습니다. 2차전지에 열처리 장비를 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2차전지 업체들 주가가 좀 바닥이라서 업황 좀 턴 어라운드 시점을 잡아보려고 관련 기업들 많이 탐방을 이제 잡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원준이었는데 오늘 원준도 제가 직접 탐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자분 만나 뵙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찍은 곳은요, 원준 이제 본사입니다. 이제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그 수원에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고색 산업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동사가 역시나 위치를 하고 있고, 국내 많은 이제 상장 기업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이 수원 고색 산업단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준도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8년 설립이 되었고요. 2021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첨단 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열처리 이제 솔루션 또는 열처리 장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요 소속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요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매출 비중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열처리 장비가 메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4년도 3분기 기준 놓고 보면은 열처리가 한 75.9%, 공정 설비 쪽이 한 22%의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강숙자 등 특수강개인이 한 40%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신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조합 쪽에서 대략 한 5% 정도. 예, 그래서 이런 지분 같은 경우 보통은 엑시트 한다고 하죠. 이제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 좀 주가가 올라갈 때 잠재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가 0.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속로 사업 먼저 좀 간단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첨단 소재 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열처리 소속로 장비를 제작, 설비, 시운전하는 열처리 사업과 EPC라고 하는 공정설비 엔지니어링, 요 두 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제작 납품하는 열처리 소속로 장비는 투입된 원재료를 열과 가스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원하는 특성을 가진 소재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장비 또는 뭐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주문 제작이죠. 그래서 고객사들이 동사에게 이러한 스펙의 어떤 장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요구 조건에 맞춰서 장비를 설계부터 제작, 시운전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공급하고 있는 시장은 2차전지 소재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시장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요 음극재 이런 쪽이고, 또 MLCC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기타 탄소섬유나 연료전지 시장에도 열처리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장을 좀씩 넓혀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양극재 이제 시장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료 이제 준비, 여기서 말하는 원료라고 하는 것들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켈, 뭐 코발트나 뭐 망간 이런 것들이죠. 이런 원재료를 준비하고 원료를 혼합, 그다음에 이제 열처리하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소속로에서, 그리고 분쇄해서 해쇄, 코팅 열처리, 분급, 탈철, 포장, 요런 이제 일련의 이제 과정을 토대로 해서 고객사들은 이제 원하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동사는 요 열처리 이제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가 만드는 장비는 RHK나 PK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1번 RHK 롤러 헐스 킬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냥 쉽게 한국말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리 옛날 집들 그게 보통 바닥 이제 구들장이라고 하죠. 온돌. 예, 온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돌을 날로 이제 방을 이제 떼어가지고 뭔가 이제 원하는 이제 온도를 맞출 거고요. 그 온도를 맞춘 다음에 거기서 뭔가 구워내는 형태, 가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료를 롤러 위에 탑재 이송하여 연속적으로 고온의 가스 반응을 통해 소성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밀한 온도 및 기밀성 확보가 필요한 소재 생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주로 2차전지 양극재 열 처리에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K도 사실 뭐 비슷하긴 합니다. 예, 뭐 같은 뭐 열처리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 PK는 거의 생산을 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해요. 이 RHK 위주로 지금 생산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RHK 장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사진이 왼쪽에 이제 RHK, 여기 PK 장비인데요. 여기 이제 장비가 크기로 볼 때는 뭐 줌 제작이니까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6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0m 정도 되는 이제 장비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60m니까 하나 장비가 60m짜리는 굉장히 사실 좀 큰 장비죠. 그래서 2차전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양극재가 만들어지는 그 공정 과정에서 많은 스페이스 공간도 필요로 하고, 그런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정기술사업부인데요. 공정기술사업부는 EPC라고 많이 부릅니다. EPC라고 하는 게 보통 그 엔지니어링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뭐 건축물이라든지 시설을 짓기 위해서 설계부터 해서 원자재 구매, 뭐 시공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그래서 이제 턴키 솔루션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사가 이걸 하게 된 이제 기본적 배경은 뭐냐면, 이제 고객사가 생산하고자 하는 소재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원료 공급 및 혼합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는 전체 소재 생산 공정에 대한 설계, 제작, 구매, 시공, 시운전 서비스를 일괄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걸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역시나 2차전지 소재 업체이며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BM,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양극재가 이제 생산되는 일반 공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이 그 소속로 장비가 들어가는 이제 공간일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소속로 장비, 그러니까 열체 장비도 만들기 때문에 이 장비도 납품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극재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시설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엔지니어링 사업도 동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믹싱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 투입도 해줘야 되니까 원재료 투입도 되고, 믹싱기 뭐 이런 장비도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단계를 내려오다가, 요게 이제 열처리 장비는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아까 크기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이제 산물이 나오는 거죠. 부산물이, 제품이, 양극재가 나오겠죠. 이런 이제 구성을 통해서 양극재가 만들어지는데, 요 이제 시설도 동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 분야에서 동사는 이제 설계 능력에서 좀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원준이 하고, 뭐 엔지니어링은 일반 뭐 건설사가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경량설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뭐 대림, DL이죠. 이런 쪽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여튼 동사는 설계부터 원재료 구매, 뭐 시공, 시운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다 되는데,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에 따라서 좀 나눠서 업무를 주는 경우들도 있다. 동사는 이 업무도 지금 잘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저도 탐방간에 이제 많이 강조하셨는데, 2차전지 쪽에 많이 매출 포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장비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동사가 어떤 특정 산업군에만 특화돼가지고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에서도 분야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양극재도 있지만 음극재도 있죠. 동사가 음극재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 기재하지 않았지만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열처리 장비를 다양한 시장별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고 있고요. 탄소 섬유 시장도 동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꽤 가지고 있고, 특히 이쪽은 원준의 이제 관계 회사인 독일 기업이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원준이 인수한 이 기업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핵심 기술들을 내재화시킨 다음에 해외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납품하는 이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이제 시장 진출을 통해서 매출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렸고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소속로, 열처리 장비와 열처리 장비를 포함한 여러 이제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정 설비, 이 두 가지 사업이 메인인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전부 다 수주가 있어야 매출이 나오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동사가 아직까진 그런대로 지금 실적이 올해 괜찮았습니다. 올해 지금 3분기까지 보니까 매출에 1152억에 영업이익 166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고민했는데 24년도 연간 매출액이 한 1,500억, 영업이익이 230억, 순이가 150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왜 고민했냐면은 제가 볼 때 이거 좀 더 나올 여지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약간 이렇게 주춤해가지고 혹시 또 4분기도 안 좋나? 근데 또 4분기도 실적에 대한 전망도 제가 확인했지만 4분기에 뭔가 고객사로 인도될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4분기에도 지금 실적이 많이 또 찍힐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추정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보수적으로는 매출액 1,500억에 영업이익 한 230억, 순이익 150억 이상 나오지 않겠나라고 뭐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3분기 기준 수장고를 봤더니 1,781억. 보통 수주받고 납기까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24년도 11월인데요. 지금부터 1년 안쪽에 납품된다 그러면 대부분 수주가 1년 안에 매출 인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차전지 쪽은 고객사들이 투자를 조금 뒤로 미루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납기는 끝났어야 되는데 연장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와 같은 장비 업체들이 다 지금 만들어 놓고 납기를 못해서 매출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변수 요인이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수주는 많았는데 수주 인식이 안 된다든지 매출 인식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일부 남아 있는 거고, 연초에 최소 수주가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방 어떤 움직임 봐서는 수주가 막 엄청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상 약간 풀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실적 추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2차전지 시장에서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원준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뭐 되게 미미한 내용입니다. 작은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저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 보고서, 다양한 기사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